안녕하세요. 울진군수 손병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울진 군민들이 잘 사는 울진군인데, 울진 군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인구가 우선 늘어나고 인구 10만의 도시에 일자리가 넘쳐나서 우리 군민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농업, 수산업, 소상공인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각 분야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울진군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생무치 수소는 우주의 75%를 차지하고 있어서 고갈 걱정도 없고 또 연소가 되더라도 물만 남기 때문에 꿈의 청정 에너지로 불립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신규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는데요. 바로 울진 원자력 수소 산업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톡톡 동해인에서는 손병복 울진 군수와 함께 울진의 새로운 희망 그리고 비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군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 고향이 울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제가 옛날 울진은 안 가봐서 지금처럼 옛날에도 좋았나요? 어린 시절 어떠셨어요, 울진? 그때만 하더라도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고향 집이 있는 마을, 그 다음에 또 울진군 전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 선친께서는 학교에 계셨어요. 학교에 교편을 잡고 계셔서 울진읍에 나오셔 생활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시골 집에서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자라고 있었죠. 저희 시골집은 울진군에서 가장 또 오지면이라고 할 수 있는 온정면에서 온정면 중에서도 가장 외따로 떨어져 있는 외선미, 면사무소하고 가장 멀리 떨어졌다고 바깥 외자를 써서 외선미입니다. 예, 거기에 있으면서 어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움의 대상이었어요. 고향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그리웠고 또 부모님 곁으로 와서 있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웠고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행복하게 울진에서 보내시고 이제 한 고등학교부터는 예, 대구에서 대구로 갔었죠. 예. 하시고. 예. 근데 왜 그렇잖아요. 울진에서 행복한 어린 시절 보내다가 여기는 예. 정말 청정지역 그 자체인데 예. 대구는 아무래도 좀 큰 도시다 보니까 그 문화 충격 예, 예.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문화 충격보다는 아버지가 학교에 계시니까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조금 참으면서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대구에 가니까 그런 문화적인 충격뿐만이 아니고 이 하고 싶었던 걸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행복한 학창 시절 보내시면서 예. 고등학생이셨을 때는 또 어떤 분이셨을까? 그때는 어떤 꿈을 갖고 계셨어요? 진로 고민 그때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행동하고는 좀 달랐어요. 법조계로 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고 우선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막상 하니까 중학교 때까지 했던 이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크다면 큰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쉽게 따라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대학교 진학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는 뭐 너무너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이제 삼성에서 예, 사회생활 시작을 하셨고 거기서 쭉 이제 뭐 임원까지 계셨는데 다들 가고 싶어하는 회사잖아요. 예. 어떤 일 하셨어요, 회사에서는? 삼성에 우선 입사를 할 때는 제가 목표를 분명히 정했어요. 필기시험을 보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또 면접을 봤는데 그때는 이병철 선대 회장님께서 직접 보셨어요. 이병철 선대 회장님 보시고
각 회사의 사장님들이 같이 보는데 네. 그룹 전체로 봤거든요. 장래 희망이 뭐냐고 할 때 제가 대답을 삼성에서 사장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와. 그 삼성에 들어갈 때는 삼성에서 사장을 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죠. 그래서 우선 들어가서 신입사원 때 자금을 원했어요. 그때는 상당히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장으로 가장 그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분야가 자금 조달을 잘 해오는 거였어요. 은행에서 자금 조달만 해서 오면은 투자를 하면은 성공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자금 부서를 희망해서 자금을 했어요. 자금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다들 익혔죠. 이제 그래서 조금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경영관리부서에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능력이 좀 있다 이런. 경영관리부서로 가는데 경영관리부서가 사장님한테 아니면은 비서실에 보고하는 자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직접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리 때였는데 네, 사장님한테 직접 이제 보고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는 마침 중요한 회의라서 그룹의 중요한 회의라서 저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 질문을 하고 이제 나중에 다 마치고 나오는데 손대리 공장에 근무를 했느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공장에 근무 안 했다는 걸 지적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즉시 나와가지고 바로 또 그때 삼성중공업의 본사이면서 사업장이 그 제도였습니다. 네네. 네, 그 제도로 지원을 했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자금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생산 현장에서의 실물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원가 계산을 하고 원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를 하고 목표 관리를 하는 이러한 부서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가서 2년이 채 안 돼서 그 이병철 회장님을 모시는 그룹의 비서실로 또 발탁이 돼서 갔습니다. 그때. 와,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에 삼성중공업에 대한 경영관리 담당으로 이제 비서실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비서실에서 회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도 있고 뭐 직접 뵙고 보고를 안 드려도 서류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 일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보고를 하더라도 결국은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또 그룹의 비서실장께서 생각하시는 이러한 안목으로 보려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노력도 많이 쉽지 않은 했죠. 자리죠. 예. 그때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좋은 회사, 남들이 가고 예. 싶어하는 회사에 다니시면서도 한순간도 예. 긴장을 놓지 않으셨네요. 굉장히 치열하게. 그렇죠. 예. 정말 욕심이 많으셨습니다. 네. 또 자리를 옮기셨어요. 예, 하루원자력 본부장으로. 음. 원자력에도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원자력의 관심보다 그때는 제가 이제 부사장 때였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가서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부사장 때였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원래 석유화학 중심의 회사입니다. 석유화학 중심으로 해외에서 수주를 받아서 해외 공장을 지어주는 석유화학 공장을 지어주는 이러한 회사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톱10까지 그러니까 제일 세계에서 1등을 하는 회사가 벡텔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출액이 20조를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제가 갔을 때 1조를 했어요. 저희는 규모가 적다 보니까 그룹에서 저보고 이제 하공은 원래 사장이 하고 비하공 분야의 발전소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철강 공장이라든지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산업 공장에 대한 부분을 저보고 맡아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이제 반 쪽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었죠. 아, 그러셨군요. 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가 언젠가 삼성을 그만두면은 울진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도요. 예, 평소에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울진으로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려와서 어떤 역할을 갖고 가야죠. 그런데 그때 마침 후쿠시마 사건이 터지고 나가지고 한수원 자체가 좀 쇄신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인적 쇄신을. 그래서 고위직에 대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본부장을 공모를 한다길래 내가 이 공모에 합격이 되면은 울진을 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울진을 갈 수 있는 기회는 이때밖에 없다 해서 응시를 했죠. 그렇게 또 연결이 됐군요. 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월성으로 이제 가도록 이렇게
그때 월성의 본부장이 안 계셨어요. 네. 그래서 사장님께 면담을 다시 했죠. 다시 해서 저는 울진 가고 싶어서 이렇게 공모를 했고, 사실 울진으로 보내주면은 내가 누구보다도 본부장 역할을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고 울진으로 보내달라 그랬죠. 이야. 그래서 울진으로 왔습니다. 연관이 저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다 예, 연결이 되는 그렇습니다. 일들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울진 군수가 되셨습니다. 예, 예. 2년 예. 정도 됐는데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언젠가는 내 고향 울진에서 내가 군수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때 정치를 하면은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었죠. 아무래도 제가 삼성에 있으면서 경영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역량들이 지자체장 쪽으로 맞다는 생각을 했고, 또 원자력 본부장으로 여기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자체장으로서의 역할이 기업체의 CEO의 역할하고 너무나 같은 역할들을 해야 되고, 지금은 또 각 지자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어떤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CEO형의 이 지자체장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이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뭐 그간에 열심히 살아오신 또 길들이 있다 보니까 나의 이런 경영 마인드를 한번 잘 발휘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예, 그렇습니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 위기를 겪어온 울진군이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 유치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올 들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진이 점점 예. 더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 예. 기분이 듭니다. 이게 예. 느낌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울진 원자력 수소 예. 산단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구수님이 애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원자력 수소가 뭔지, 예, 원자력 예. 수소 산업단지가 뭔지부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자력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자력 수소 산업단지에서 수소 생산이 되는데, 이 생산된 수소를 배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액화를 시켜야 돼요. 이 액화를 시켜야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0도로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액화가 되는데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이 800분의 1로 줄어든 액화 수소를 배송을 한다든지 저장을 한다든지 전 산업의 수소의 전주기 이 클러스터들이 수소 산단에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기업들이 지금 9개의 앵커 기업이 저희하고 MOU를 맺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의 업체가 들어와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와, 그러면 울진에 수소 네. 관련한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련 회사들, 기업들이 예. 딱 모일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수소를 원자력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데는 전국에서 울진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야, 정말 큰 성과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대가 정말 클 것 같고요. 이걸 이뤄내기까지 과정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울진 그렇죠. 말고도 하고 싶은 지자체가 얼마나 예, 많았겠어요. 그 과정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국가산단은 입주할 기업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부에서 국가산단을 만들어 놓는데 입주할 기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산단 신청을 하기 전에 전국에 있는 수소 연구하는 대기업들하고 MOU를 다 맺었습니다. 그게 9개의 앵커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발로 뛰셨군요. 예. 이걸 이제 이뤄내기 위해서. 예.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웃으면서 말씀을 네. 하시지만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처음에 이 결심을 하고 이제 대기업들과 얘기를 할 때 하고 그다음에 또 정부에 이제 이러한 법들을 보완을 하면서 처음 관련 부처들을 설득을 시킬 때가 그게 어렵죠. 정말 힘이 들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정부에서 국토부라든지 관련 부처들이 국가 산단을 건설하는데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장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할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초기보다는. 그러시군요. 예. 제 생각에는 군수님께서 이게 기업에서 워낙 그 갈고 닦으신 그 경험들 발로 뛰어다니면서 현장을 직접 다 보고 하셨던 이런 경험들이 아마 이 설득을 하는데도 중요한 사실은 부분이 되지 않았나. 굉장히 예. 제가 기업 생활서부터 전체가 이 수소산단과 연관된 일들이 많았어요. 삼성에 있을 때에 비서실에서 회장님을 모시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전 세계 LNG 선박 전체를 우리나라가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삼성중공업에 있을 때 LNG 선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가까이 옆에서 보고 실제로 불란서에 출장도 또 회장님을 대신해서 갔다 오기도 했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이러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플랜트, 즉 공장 네네. 이 공장을 지어주는 데가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어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러한 류의 플랜트를 건설을 하는데 어떠한 기술들이나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 또 이러한 기술을 연결을 했을 때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들을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원자력 본부장을 하면서 원자력 전기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결합이 돼서 같이 합쳐져서 나온 게 원자력 수소 산단입니다. 역시 예. 저도 어렴풋이 좀 그 전에 해왔던 일들이 아마 이 큰 사업을 예.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역시나네요. 그 확신을 가지고 정부라든지 관계 부처에 설득을 시킬 수 있었던 게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책으로만 본 이론직이었다면 제가 완전히 설득을 다르죠. 못했겠죠.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 울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원자력 전기라는 무탄소 전기가 있어야 돼요. 해외에서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신재생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RE100을 주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RE100을 했을 때 경제성이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재생은 간헐적이고 또 양도 적고 가격도 비싸고 이렇게 해서 수소를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탄소 발생이 되지 않는 무탄소 전기, 즉 CF100이 되겠죠. 이 CF100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걸 해야만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나갈 수 있는 이 틀도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정말 울진이 해야 되네요. 할 그러니까 수밖에 울진에서 없는. 그러한 원자력이 지금 저희가 앞으로 10기가 됩니다. 지금 2기 건설을 하고 있고 8기가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단일 지역에서 가장 원자력 발전소 최대 발전 규모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데서 원자력 전기를 활용을 해서 수소를 만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진이 갖고 있는 울진만의 이런 경쟁력 예.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잘 발휘를 해야 할 텐데 예. 또 이 산단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요. 이런 부분은 조금 걸림돌이 안 되게 문제가 조금 해결이 돼야겠다 싶은 부분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 이 교통면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 고속도로도 동해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삼척까지 내려오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속도로도 영덕까지 와 있습니다. 울진만 끊어져 있죠. 철도도 지금 올 연말에 개통이 되지만은 아직 KTX가 연결이 될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 미정으로 있습니다. 연결이 되더라도 이제 조금 떨어진다든지 하는데 우선 교통이나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한 편이죠. 이런 열악한 편들이 이제 정말로 저희가 수소 산단이 되었을 때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은 이제 원자력 전기를 기존 일반 선로하고 같이 전기를 공급받는 게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바로 저희가 직접 우리 산단에 전기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 석탄 화력이라든지 또 기름 화력이라든지 이러한 전기가 섞이지 않고 무탄소 전기를 공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보완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나온 송전 애로 지역에 대한 이러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을 보완을 해서 여기에 저희가 직접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덧붙여서 저희가 이제 우리 산단이 돼서 가동이 된다면은 네.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서 직접 투자가 약 4조 이상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생산 유발 효과가 약 9조 정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 효과가 4조 정도 있고 전체에 17조라는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용 유발 효과가 약 한 3만 8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단을 제대로 유치를 했을 때 저희가 제대로 성장을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울진군의 목표는 인구 10만을 목표로 해서 이제 또 추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예. 될 울진이 참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인구 소멸 문제, 저출산 예. 문제 예. 너무 심각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고민을 예. 하고 있는데요. 뭐 산단이 들어오면은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겠지만 군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혹시 이런 저출산에 관련한 대책이라든지 인구 소멸에 대해서 대응 방안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예,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은 저희가 산단을 통해서 인구 유입 효과는 별개로 하고 사실은 저출생에 대한 문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정말로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공동으로 키워주고 공동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는 다자녀를 가진 부모에게는 정말로 유공자급으로 대우를 해주려고 그래요. 이게 유공자급이요. 처우의 문제보다가 그럴 정도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출산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성장을 해서 유출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에 자라서 여기에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저희 국가산단과 더불어서 교육 특구로도 선도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3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이 대학의 또 유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설령 유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때문에 다시 울진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정주를 할 수 있는 울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고령화입니다. 국가산단에 일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국가산단 유치가 여러 가지 울진군의 앞으로의 인구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해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되는 고맙습니다. 부분입니다. 예. 울진 참 좋은데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 조금 가기가 불편해서 예, 예. 접근성이 좀 떨어져. 예, 예. 교통이 좀 불편해. 이런 얘기들 예, 예. 하시는데 이거 좀 대책이 있을까요, 군수님? 인프라에 대한 이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이러한 부분들은 좋아질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좋아지는데 대신에 안 와봤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는 곳이 될 거예요. 울진이 안 와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진은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많은데 한 번 간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 번 가보고 나면은 울진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가게 된다는 뜻인데 아마 조금 보완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울진에 와서 우리 울진이 자랑하는 삼욕, 해수욕, 또 산림욕, 온천욕 이러한 욕도 즐기고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가장 깨끗한 공기를 가진 울진의 공기 속에서 힐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치유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금강송 에쿠아리움이 이 산림욕 할 수 있는 곳이 되고 백암의 산림 치유의 숲이 또 있습니다. 치유 또 평야에 가면은
또 해양치유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다 어우러졌을 때 정말로 울진이 힐링할 수 있는 가장 공기가 깨끗한 이런 도시. 아마 여러분들이 울진에 힐링하러 가자 할 날이 있을 겁니다. 일단 한 번 오게 되면은 이 매력에 푹 네. 빠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한 예. 번 걸음이 쉽지 않은 거니까 예. 그걸 이제 군수님이 한번 잘 매력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유혹을 해봐야겠죠. 많은 예, 예. 관광객들을. 예. 또 한번 여행을 가면 우리가 먹방. 예, 네. 예.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인데.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울진 이제 그런 것도 준비하고 계시죠? 먹방은 참 있으면 좋은 게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우리 또 유명한 백종원 선생님 아시죠? 백종원 선생님하고 또 같이 음식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울진에 그러니까 바다의 해산물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가르치는 이 교육장이 울진에 생길 겁니다. 동해안에 예. 이제 교육 장소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국가산단도 생기고 예.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점점 더 맞습니다. 예. 올리고 울진에 놀러 오고 싶은 분들한테 울진 군수니까 예, 예. 군수의 픽 해가지고 네. 여기 가서 뭘 하세요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추천을 하고 싶은 것은 울진의 정기를 알고 울진을 와서 무슨 길을 받아 가시려면은 우리 울진에 금강송이 있는 금강송 중에서도 대왕송을 만나서 대왕송께 아련을 하고 가면은 굉장히 아마 큰 길을 받아갈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예. 대왕송은 무조건 가야 된다. 예, 예. 예. 두 번째. 울진군은 지금 해안선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해안선 길이가 한 120km가 되는데 거기에 내륙 쪽에 또 숨겨진 도로들이 있어요. 예를 그렇군요. 들면은 불영사의 불영계곡을 지나는 국도라든지 이런 드라이브를 하기에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도 빠지지 않는 이러한 이 드라이브 코스가 있고 또 트레킹 코스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트레킹 코스 몇 개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우리 트레킹 코스 한 5군데 울진에서 가고 싶은 트레킹 코스 5곳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된 지역도 있어요. 예, 보시면은 그렇군요. 예. 일단 대왕송을 만나고 예. 트레킹 코스를 돌면서 울진의 아름다움을 예. 마음껏 느끼고 예. 드라이브도 이제 곳곳에 숨겨진 그렇죠. 드라이브 맛집이 있으니까 예, 예. 한 번째 드라이브 쫙 하고 저녁에는 온천을 하시고 와 최고네요. 푸른 하늘 위로 날아가는 꿈을 꾸어요. 하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림자조차도 내겐 따라오지 않았죠. 그래도 꿈을 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를 택했죠. 바로 앞도 보이진 않지만 아파서 더 이상 남아줄 힘이 내겐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힐링 도시 울진에 살고 계시는 울진 네. 군수님이시지만 그래도 고민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요즘은 어떤 부분에 제일 많은 고민을 하세요?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과거보다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당장에 눈앞에 표시나게 할 수 있는 건 뭐 있을는지 몰라도 근본적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일만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려는 그 생각을 가장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다 잘 살려면은 전체로 이 산업 쪽에 근무하시는 분, 그 다음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소상공인 여러 분야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이제 대전환을 이루는 농업 대전환 또 이 수산업 대전환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어떻게 하면 울진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국민들이 예.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밖에 없으시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 우리 군수님 개인적인 목표도 좋고요. 군수로서 남은 임기 동안 예. 이거는 내가 꼭 좀 이루고 싶다 하는 거 예.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저는 국가산단에 여기에 대기업체 우리 9개의 앵커 기업들이 들어와서 다 공장을 건설을 하고 여기에 딸린 소부장 업체들이 80개가 넘습니다. 80개 다는 안 오지만은 이 기업들이 우리 울진군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꽉 차서 국가산단이 가동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게 제 꿈입니다. 울진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든든하실 것 음. 같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모습들에 대한 기대가 정말 예. 클 것 같고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예, 예, 원자력 수소 산단 제대로 잘 안착이 돼서 군수님께서 그리시는 그 그림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소 클러스터로서의 자리를 예. 잘 매김을 해서 울진도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이런 에너지 문제, 예, 환경 그렇습니다. 문제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군수님의 이런 노력이 곧 빛을 볼 수 있도록 저희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네.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